지난주 로켓 배송을 하다가 다친 쿠팡맨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소속 회사인 쿠팡이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당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취재한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요.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쿠팡이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이 이행 강제금을 내가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업무 중에 다친 쿠팡맨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다 이렇게 선언한 중노위의 판정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근로자들의 권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만약 쿠팡이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쿠팡 내에 있는 수많은 계약직 쿠팡맨들의 권리도 자동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쿠팡은 다른 어떤 비용이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중노위 판정이 법적으로 번복될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쿠팡맨들에게도 권한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라도 나는 소송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국내 굴지의 로펌인 율촌의 사건을 맡겼습니다. 네. 쿠팡 측 변호사 수는 5명이나 되고요. 쿠팡은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받을 때보다 변호사 수도 늘리고 로펌도 바꿨습니다. 네. 쿠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노위의 부당해고자 복직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쿠팡은 이런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수를 늘릴 만큼 굉장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 기자가 말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쿠팡이 내야 되는 이행강제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하라는 중노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중노위가 이행강제금으로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합니다. 네. 중노위는 이를 2년 동안 최대 4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처럼 3조 원씩 매출을 내는 기업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네. 중노위 구제 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1위가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3건의 해고 사건에서 근로자 구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중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총 9차례에 걸쳐서 5억 9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차 매출이 90조가 넘거든요. 90조 원 중에서 5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구제하지 않고 돈을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노위의 이행 명령이 이렇게 무섭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쥐꼬리 이행 강제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벌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 중노위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중노위의 판정이 행정법원으로 갔을 때 좀 그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중노위 판정 중에서 중노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을 판정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네. 중노위가 공개한 연도별 판정 유지율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판정 유지율이 75%였습니다. 즉, 4건의 사건 중에 1건의 사건은 중노위의 판정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노위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노위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줘도 행정소송에 갔을 때 근로자가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이런 노동의 정책적 시스템은 조금 어둡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자죠, 직접 당사자인 쿠팡맨 A씨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이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패소해서 판정이 뒤집힐 경우에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중노위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중노위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될 경우 쿠팡맨 A씨를 구제할 길이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면 A씨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게다가 지금 쿠팡 측에서 변호사를 5명이나 네, 선임할 그렇습니다. 정도니까 이 싸움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군요. 네, 일단은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A씨가 오롯이 소송에만 매달려야 되는데 현재 A씨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태라서 생계 유지도 어려운데 여기다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씨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을 신청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쿠팡맨 노조에서 도움을 받아서 겨우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쿠팡 노조도 뭐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탄탄하고 이런 노조가 아니라 지난 8월 중순에 정규직 쿠팡맨 일부가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물론 쿠팡맨 계약직들은 노조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사측에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보복을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A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는데 그 쿠팡맨 A씨가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쿠팡에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네. 했습니다. 이거는 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항소할 여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뭐 중노위의 구제 판정을 믿고 있었던 이 A씨가 참 안타깝습니다.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영 기자였습니다.